자, 저 들어왔습니다. 부동산 도루미 국성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중개사법 하는 날이죠. 자, 중개사법의 최상준 선생님 모셨습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일단 주제가 뭡니까? 자, 오늘은 여러분 매년 또 시험에 나오는 겸업, 지난번에 예고를 해드렸듯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하면서 어떤 업을 겸할 수 있느냐, 겸업의 문제인데, 이것은 또 시험에서 매년 또 출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실제 실무에 가서도 겸업을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은 좀 중요하겠죠. 뭐 등록 기준에 들어가 있었던 그렇죠. 그 법인이 할 수 있는, 같이 할 수 있는 6가지. 6가지 그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보는데, 이게 시험이 별도로 나온다는 거지. 아, 거기에 심오한 내용이 또 나와? 그렇지. 이게 문구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오케이. 이게 이제 이걸 정확하게 알아두면 등록 기준 법인을 거기다 끼워 맞추면 되는 거지. 그냥 문제가 이제 복합해서 유기적으로 나와버리면 이제 학생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는 거지. 여기는 앞자만 따서 외운 사람들은 여기는 가성비가 있구만. 양쪽에서 다 나오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이걸 이제 앞자 따서 외워버리는 사람들은 이제 조금만 응용된 문제가 나오면 못 푼다는 거지 또. 그래서 오늘치도 18제 테마 중에서 상당한 중요한 부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네. 오케이. 그럼 들어가 봅시다. 법인이 할 수 있는 6가지를 여러분들이 외워야 해요. 그럼 6가지를 외우면 나머지 6가지 이외에는 일체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시험에 나오면. 그러니까 6가지를 외워야 나머지는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이제 6가지가 뭐냐? 자, 6가지 지난주에도 한번 제가 얼추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렸듯이 첫 번째가 상가, 주택, 공장이 빠져버리네. 상업용 건축물, 주택 건축물이네. 그럼 공장 건축물 빠져버리네. 농업용 건축물 빠져버리네. 그다음에 토지도 빠진다고 지금 그때 봐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지. 이제 여기는 이제 관리니까. 뭐 토지 관리할 일이 없지, 나대지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관리 대행. 이걸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상업용하고 주택만. 그러니까 공업용, 농업용은 이제 창고. 이런 건축물 못 한다 이거지. 왜냐하면 그건 좀 기술이 필요하거든. 창고 이런 관리하려면. 근데 상가나 주택 같은 거는 원룸, 오피스텔, 뭐 상가, 쇼핑몰. 이런 거 그냥 문장고고 뭐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은 관리를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들도 해라. 이렇게 된 거고. 오케이. 두 번째, 부동산 이용 개발 상담. 아, 그때 우리가 했던 대로 형이 순서를 이렇게 조정해 주니까 더 이해하기 쉽더라고. 상담. 그래요. 야, 머리 좋네. 비슷한 거 뭐 있었어? 그러면 4번. 주택하고 상가 분양대행. 네, 분양대행.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하세요. 국교에서 제대로 지적했네. 여러분들 상가하고 주택만 우리는 관리도 할 수 있고 분양도 할 수 있는 거야. 분양도 할 수 있고 관리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주문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토지 분양이 안 된다는 거지. 우리 택지 분양 하잖아요, 이제. 도시개발 막 하고 하면 단독주택 지라고 이런 건 또 법인이 못하게 돼 있어. 이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해요. 그래서 상가주택 관리대행, 상가주택 분양대행 이렇게 하셔야 돼요. 분양대행. 이 분양은 이제 시행사나 시공사로부터 위탁받아서 막 도우미들 쓰고 뭐 모델하우스 짓고 이거 분양대행. 관리대행, 분양대행.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여러분 부동산 이용개발 상담, 이게 컨설팅. 그러니까 이걸 해줄 수 있다. 그러면 컨설팅은 모르는 사람은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컨설팅을 할 때 여러분들은 대상을 구별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개업공인자 신규 등록한 사람이 와서 상담해도 해줄 수 있고 자격증만 딴 사람이 와도 해줄 수 있고 일반 손님이 와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시험을 물을 때 컨설팅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 물어. 그럼 모두를 대상으로. 모두. 오케이. 그게 이제 바로 이 프랜차이즈하고 구별해야 돼.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경영 기법 정보 제공. 이게 프랜차이즈야. 그럼 우리가 프랜차이즈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요즘 사업에 워낙 뭐 많아요. 통닭집, 커피. 커피집, 이러면 뭐 술집. 이게 다 프랜차이즈단 말이에요. 우리도 할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만 회원으로 내가 모집해서 경영 정보 기법을 전수해주고 회비를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프랜차이즈 사업은 우리 부동산은 전문 직종이니까 여기서 회원 자격은 이제 개공만 돼야 돼. 이게 중요해. 아까 컨설팅은 모두를 대상. 아, 그래서 지금 컨설팅이 모두라는 게 포인트야. 네,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프랜차이즈는 자, 통닭집 프랜차이즈 하려면 뭐야? 돈만 있으면 되잖아. 아무라도 하잖아. 그렇죠. 관심 있으면. 또 여러분들 식당 같은 거 프랜차이즈 아무라도 해. 근데 우리 부동산은 전문 직종이야. 그럼 여기 회원들 가려면은 일반인 받아서는 안 되지.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딱 한정돼 있어. 회원이. 자, 이것만 주의하면 돼. 컨설팅은 모두를 대상으로 할 수 있고 오케이. 지금 중개법인은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어떤 정보를 알려준다. 그렇죠. 프랜차이즈업이.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수험생들이 팍 틀려.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틀리겠어.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 알선. 우리가 이제 학계론 하니까 잘 알겠네. 우리가 용역업체가 수도 없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용역업체를 소개해 줄 수가 있는데 아무 용역업체나 해주는 게 아니야,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지. 국고수도 이사 가봤지만 일단 중개사무소에 가서 내가 집을 하나 사거나 임대차를 했어. 그럼 이제 이사해야 되잖아. 그럼 이사를 하면 내가 수레 끌고 직접 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있는 개업공인자한테 사장님 혹시 이사 잘하는 사람 알고 있는 익스프레스나 이런 거 있으면 소개해달라. 아니면 도배업자 소개해달라. 우리 애가 어려서 도배를 하고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 때 개업공인중개사한테 도배업자를 소개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도배업자는 손님 의뢰받아서 용역업체를 알선만 해야지. 법인이 또 규모 크게 해가지고 이사팀 따로 있고 직접 운영할 수는 없다. 또 도배업자 따로 있어가지고 패키지로 묶어서 우리가 할인해주겠다. 이런 것도 안 되다. 왜냐면은 이게 이제 기업 윤리지. 그러니까 요즘에 대기업들이 골목 상권까지 다 침해해서 서민 경제를 파괴한다는 게 이거거든. 대기업들이 할 일 없어서 막 골목까지 들어와. 이게 우리 법은 양심이야. 쉽게 말하면 법인 너는 이삿짐 센터나 도배업자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법인 너는 하지 마라. 소개만 해줘라. 그리고 소개비만 받아라. 이게 이제 알선이야. 그래서 시험에 내면 이제 용역 알선이냐, 용역업이냐. 이 한 자 차이로 이제 답이 갈려. 용역 알선이냐, 용역을 직접 업으로 하느냐, 이 문제라는 거지. 그렇지. 우리 이제 소개만 해줘야 돼. 자, 그런 얘기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경매 공매네. 그럼 이제 경매는 여러분들 법원에서 하죠. 법원. 공매는 자산관리공사에 일단 이게 구별돼야 돼. 우리가 캠코라고도 하고 여러분 역삼역에 가면 본사가 있어요. 자산관리공사. 그래서 이 경매 여러분들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뭐예요? 내가 물건을 선택을 하면 그 물건이 어떤가 보여. 권리 분석을 해야지. 권리 분석. 이거 아무래도 못 하거든. 그 다음에 또 내가 이제 정보가 전혀 어둡다. 그러면 개업공인사 찾아가서 내가 이번 7월에 나올 물건을 하나 경매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혹시 이 송파구에 좋은 물건 있습니까? 라고 하면 이번 7월 달에 송파에 좋은 물건 나옵니다. 그 사람들 경매지를 보니까. 그래서 알선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리. 나는 한 번도 경매를 직접 받아본 적이 없다. 입찰표 작성을 못 한다. 이 입찰표 작성하는 게 중요하거든. 법원 가서. 이게 이제 대리거든, 이제. 그래서 이제 경매, 권리분석, 알선, 대리. 이렇게 딱 구별해야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대리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원래는 이 대리는 입찰표를 작성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변호사나 법무사만 하던 것을 이제 개업공인중개사 실력이 굉장히 좋아지니까 이제 법정으로 시켜준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 많이 하시던데. 그래서 대리를 인정해 준 지 얼마 안 돼. 이게. 그래서 이제 변호사나 법무사나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경매 대리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경매는 법원에서 관할을 하니까 경매 대리는 따로 법원장한테 등록을 받아야 돼. 따로. 그런 절차가 있어. 절차가 있어. 그러니까 법인들은 법원장한테 등록을 해야 돼. 등록을 해야 돼. 대리를 하겠다고. 하겠다고. 따로. 그러면 못 해. 그러면 이거 변호사법 위반이 돼. 그러니까 권리 분석이나 알선 같은 거는 사무소에서 그냥 해줘도 돼. 근데 이제 대리는 법원에 직접 찾아가서 입찰표를 작성해야 되니까 이제 여기는 등록을 하지 않으면 안 돼. 등록하고 법원의 감독을 받아야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공매는 이건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경공매 때 자세히 하는데 이건 권리 분석이나 알선이나 이 대리가 이건 수월해. 이건 경매하고 달라. 그래서 우리 법은 공매는 그냥 해도 돼. 왜? 자산관리공사에서 해서 여기는 권리 분석이 다 돼 있어. 이게 일반인 초보자도 할 수 있는 게 공매거든, 사실은. 일반인은 공매는 잘 안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여기는 권리 분석, 알선, 대리까지 그냥 개공이 아무 등록 절차 없이 그냥 할 수 있어. 공매는. 이게 공매 나오면 여러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경매에서는 대리는 등록해야 되고 나머지는 등록 없이 할 수 있다. 이게 시험에 자주 물어. 이런 것까지 나와? 그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막 말 꼬리 잡히고 이게 책을 10번씩 안 읽으면 아참을 속아버려요. 진짜 실무네. 우리가. 진짜.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6가지입니다. 그럼 이제 법인이 할 수 있는 거 6가지. 정리하면. 다시 정리해보면 이제. 일단 상업주택에 대한 관리 대행,
그다음에 분양대. 오케이. 근데 포인트가 공장 안 되고 농업 창고 안 되고 토지도 안 되고 일단 이게 포인트. 그렇지. 그다음에 컨설팅, 상담 컨설팅인데 컨설팅은 모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성남해 주는 거니까. 모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무지를 깨우쳐라. 다 해줍시다. 모든 사람. 그다음에 중개법인이 이렇게 우리 프랜차이즈 같은 걸 할 때는 반드시 개업 공인 중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그렇지. 일반인 대상은 안 된다. 이거 되고. 그다음에 경매하고 공매와 관련된 걸 하는데 일단 경매 공매 절차가 일단 권리를 분석하고 물건이 좋은 거 있으면 알선해 주고 그다음에 입찰 같은 거 대리까지 해주는데 공매는 다 할 수 있는데 등록 없이. 법인이 등록 없이 할 수 있는데 이게 경매는 반드시 대리를 하려면 법원에 등록을 해야 된다. 그리고 감독을 받아야 된다. 감독을 받아야 된다. 기억하려나 모르겠어. 문제 풀 때. 이제 용역 알선까지 그 6개. 용역 알선을 빼면 네. 6개. 그러니까 이제 법인은 이제 정리됐어. 이 6가지 이외에 기타 업무를 하다 걸리면 등록이 취소될 수가 있어. 이제 제재도 물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이게. 자, 이게 이제 법인.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개인들은 어떠냐? 개인. 이제 개인이라면은 중개인하고 공인, 중개사인 중개사. 제공하고 제한이 없어. 일단. 제한이 제한이 없다. 없다. 그 말은 이 사람들은 법인이 하는 6가지를 다 할 수 있어. 일단. 개인업자가 업무 범위가 더 넓은 거야. 그게 일단 계기하여. 누가 넘냐 물어보면 개인이 넓다. 개인이 왜? 제한이 없다. 없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6가지 중에 중개인, 이 사람 자격증이 없잖아. 그러면 고시 공부 안 했지. 그럼 법을 모르겠지. 그래서 경공매를 못하게 하고 있어. 중개인은 못한다. 6개 중에 이 딱 하나. 그래, 이거 많이 물어. 딱 하나. 경공매. 왜? 그 중개인이 못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 자격증 못 땄으니까. 고시 공부 안 했으니까. 왜? 권리분석이 어렵거든. 이런 권리분석 우리가 이제 다 수업 시간에 자세히 하지만 주택임대차 보호법 알아야지, 상가임대차 알아야지, 공시법 알아야지, 민법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분들 자격증 안 땄으니까 사고 치니까 빼버렸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중개인은 하나 빼고는 다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6가지에다가 법인이 못하는 것도 제한이 없으니까 기타를 다 할 수 있어. 그럼 이거 가지고 다 장난을 쳐. 그러면 아까 법인은 직접 용역업을 못하고 알선만 하라 했잖아. 그럼 개인들은 할 수 있냐? 그러네.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저 자그마한 까치 부동산 같은데 동네에 있는 거 보면 도배하고 다녀. 그래. 아니 사무실 같이 있어. 같이 있는. 다마스도 받쳐져 있고. 같이 있어. 그럼 같이 풀빗자루 가지고 가서 도배한다니까. 그러니까 개인들은 그거 할 수 있고. 아까 토지 분양 법인 안 되잖아. 개인은 돼도. 그러네. 그러니까 개인들은 다른 법에서 특별히 제한이 있으면 또 못하겠지. 그럼 이렇게 물어 이제. 그러면 개인들은 원칙은 제한이 없다게. 원칙은 법에는 항상 예외가 있지. 예외가 있지. 그러면 개업공인사가 다른 거 다 해버리면 다 먹고 혼자 먹고 살면 안 되잖아 또. 그러면 우리나라가 3만여 가지 직업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직업을 다 할 수 있냐? 그건 아니지. 예를 들어서 가장 쉬운 예가 공무원.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하면서 공무원을 겸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 그건 안 될 거 아니야. 안 되지. 안 될 것 같아. 안 되는 이유를 이제 알아야 해요. 우리 법에서는 공무원 하지 말은 말 없잖아. 아예 제한이 없잖아.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야 해요. 공무원법에서 그렇지. 안 된다는 거구나. 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에 전념만 하고 일체 영역을 못하게 돼 있어 원래. 그러니까 반대로 못하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결론. 나는 내년에 중개사무소 오픈해서 중개업도 하면서 내가 좀 장점 특기가 있어. 난 같이 하고 싶어. 그러면 우리 법은 찾아볼 필요가 없지. 할 수 있냐 없냐를 알고 싶다. 우리 법은 다 하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3만여 가지 직종 중에 이 법을 찾아야 돼. 그 법을. 내가 하고 싶은 것과 관련돼 있는 그 법률을. 그럼 거기서 못하게 하면 이제 반대로 못하는 거야. 예를 들어 주택관리사 하면서 나는 중개업도 해야 되겠다. 주택관리사. 못해 이거. 주택관리사를 규율하는 법에서 중개업 못하게 돼 있거든. 그래. 예를 들어서. 그래서 못하는구나. 그럼 변호사법. 변호사 같은 건 어떠냐? 변호사법은 제한이 없어. 이게 변호사들이 좀 자격증 따가지고 중개업을 하는 거야. 같이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무원법 딱 하나 알고 다른 법에서 못하게 하면 못한다. 이제 끝이야. 이것만 잘 이용하면 어떤 문제든 풀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대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풀어보자 이거지. 자, 일단 기출 문제. 공인중개 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경업할 수 있는. 이거 발음이 이렇게 안 돼요. 법인이 할 수 있는 거이 딱 그렇게. 법인이 경업을 할 수 있는 거. 그럼 6가지 찾으라는 거야 이제. 일단 1번 농업용 건축물 X. 오케이. X.
토지 X, 토지 X,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공인중개사를 대해서 이거 프랜차이즈 X 아닌 사람은 안 된다. 그렇지. 중개사 아닌.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가 틀렸지. 그렇지. 개업공인중개사 해야지.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이렇게 해야지. 이게 자격증만 딴 사람은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부동산의 개발에 관한 상담. 컨설팅은 가능할 것 같아요. 5번. 의뢰인에게 경매 대상 부동산을 취득시키기 위해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신청 대리. 가능하다. 잠시만. 직접 매수 신청을 하는 행위? 자신의 이름. 자신의 이름이니까 대리가 아니구만. 그렇지. 자신의 이름이 아니야. A 대리인 B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지. 이건 대리가 아니라 자기가 경락을 받아버린 거야. 여기서는 일단은 자신의 이름을 받았다면 이건 대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경매 대리를 하라. 대리를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대리할 때는 법원에 감독받을 때 위임장, 인감증명, 등록증, 사본 가져라. 이것도 기억해야 돼. 이제 나중에 이것도 시험 나오거든. 그래서 여기서는 대리가 아니기 때문에 틀렸다 이거지. 틀렸다. 그럼 결국은 답은 4번. 4번인 거예요. 부동산 개발에 관한 상담. 이 문제는 어렵지 않은 문제라고. 자, 그럼 이제 한 문제를 더 보자고. 어려운 문제가 없네. 아니죠. 조금 응용된 건데 아니구나. 여기다. 이거네. 이거 자, 이거 한번 보자. 자,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 자, 1번. 사례로 나왔네. 사례로 나왔지. 성남시 소재 상업 건축물에 대한 빌딩에 대한 상업 건축물 관리 대행 가능하다. 오케이. 그렇지. 2번 서울시 소재 나대지의 이용과 개발. 그래서 형이 자꾸 나대지 이런 걸 자꾸 사례로 들어. 그렇지. 토지에 대한 이용 개발 상담 가능. 오케이. 그다음에 수원지방법원 진행되는 경매 대한 권리 분석 취득의 알선, 권리 분석 알선 가능하다. 등록해야 해야 안 해도 돼. 이건 등록 안 해도 돼. 그렇지. 그것도 이제 알고 있어야 돼. 그다음에 4번 토지의 분양. 여기 있으네. 오케이. 건물 상가에 대한 주택 상가에 대한 분양 대행이니까. 5번 중개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 이사업체 소개. 이건 용역의 알선. 그렇지. 소개니까 알선. 이건 가능. 가능.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법정이 아니라 이렇게 사례로 만들어내니까 굉장히 낯서요. 낯설죠. 이것은 사례를 좀 더 까다롭게 하면 이런 식으로 막 되는 거야. 재밌어. 그래서 두 문제를 보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6개를 일단 딱 외워야 돼. 법인은 6개만 할 수 있다. 그걸 벗어나면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다. 제재가. 그러나 개인들은 경업 제한이 없다. 원칙은. 그 6개도 할 수 있고 법인이 못하는 나머지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에서 특별 규정이 있으면 그건 공무원은 같이 겸하지 못한다. 공무원법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 그래서 이게 이제 겸업 문제로서 자주 시험에 나와요. 그러면 이 겸업은 중개업이 아니잖아. 아니면 그렇지. 이제 대가를 받을 수 있느냐. 6개 해주고 법인이. 수수료 받고 또 겸업 대가를 받을 수 있느냐. 경업을 허용했으니까 대가도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있어야지. 그러면 그 대가는 어떻게 받느냐. 그걸 물어 또. 그러네. 중개사법 수수료에 적용을 받느냐. 그렇지 이제 그거지. 그래서 이건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라고 할 수가 없지. 그러면 그것은 합의로 그냥 적절히 받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이삿짐센터 이삿짐센터 도배업자 소개해주고 얼마씩 받아. 그래서 이삿짐센터에서 봉투에다가 딱 돈을 넣어가지고 와 소개해주면 서로 상부상조 하는 거야 상상관계.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아유 깔끔했어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는 거죠? 네. 자 복수 반복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